토니 파슨스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서론이 맞춰졌고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서론과 본론이 다른 것이냐? 사실은 모든 것이 이 단일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다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7페이지 보면 The Park, 그래서 공원에서의 소위 말하는 일별 혹은 이런 단어를 쓰기는 싫지만 깨달음의 체험,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토니 파슨스라는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의 이 일별, 이전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가 공원에서의 일별이 있고 난 뒤에 깨달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생사 해결의 길은 아직도 너무나 멀고 험난할 것이며, 우리는 수많은 학교와 이 선생들을 전전하면서 계속 꿈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일별은 한번 쳐다봄이죠. 한번 알아봄이죠. 이것은 본래 있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본래 있던 것을 새삼스럽게 알아봤다, 이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공원에서의 일별은 우리들 모두의 매 순간의 체험이고, 다만 우리는 깨달음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깨달음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대단한 반전이죠. 반전 영화와 비슷한데, 자, 이것을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는 그냥 단순한 깨달음이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요거밖에 없어요. 달랑. 깨달음은 달리 말하면 단일 의식이고요. 이게 자각이죠. 예. 순수 의식입니다. 예. 부처는 깨달음이고 순수 의식이고 자각이고 한마음인데 가난해요. 이게 다입니다. 예. 매우 가난하죠. 그러나 중생은 이게 참 반전인데,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중생에게는 깨달음이 본전치기인데 거기에다가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자아와 세상이라는, 즉 주객이죠. 주관과 객관이라는 묘한 테마파크가 나타나서 온갖 울고 웃는 이러한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좀 재미없어요. 그냥 밋밋합니다. 순수 의식이고 자각이에요. 또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마음이 많이 가난하죠. 중생은 부처보다 더 뛰어나죠. 마음이 풍부합니다. 깨달음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즉
중생은 부처에다가 뭐가 더해진 거예요? 자아와 세상이라는 이 주객의 테마파크가 왕창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최상승 혹은 금강승의 최고 목표랄까 혹은 확인처가 뭐냐, 바로 이 보살이죠. 보살. 보디사트바입니다. 그냥 밋밋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주 다사다난한 그러한 이 깨달은 중생, 그렇죠? 중생 자체가 깨달음을 밑에 깔고서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 단지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이 플러스 알파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플러스 알파가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뭐죠? 이게 없던 게 새로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있던 게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 이게 주객 혹은 자아와 세상인데, 이 중생이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중생의 본래 미천, 본래 주어진 자산인 깨달음을 그냥 늘 있던, 본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이 깨달음을 그냥 새삼스레, 새삼스레, 더 좋은 말이 없을까요? 새삼스레. 그러니까 많은 비유에 있듯이 원래 주머니 속에 있던 다이아몬드를, 원래 주머니 속에 있던 보물을 그냥 확인하고 보니까 본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본래 있었다. 이것이 무슨 깨달음의 체험입니까? 아니죠. 중생은 늘 깨달음 체험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를 체험하고 있어요. 주객이라는 이 엄청난 자아와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테마파크를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여기에 나오는 토니 파슨스께서도 뒤에 가서 확실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요, 어떤 개인이 전에 없던 무슨 이상한 체험을 했다,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체험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플러스 알파가 그냥 잠시 탈락되거나 임시로 뒤로 물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테마파크의 놀이공원에서 쉰다 이 말이에요. 잠시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공원에서의 일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컵을 보고 또 차를 마시고 하는 이 엄청난 체험, 이 체험이 잠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일으키는 이 밑바탕, 본래 의식이 우리들 본래 정체죠. 우리가 그냥 드러난 겁니다. 왜? 자아가 잠시 물러난 거죠. 자아가 물러나면 세상도 물러납니다. 주객이 잠시 그냥 퇴장했다가, 그러면 그냥 의식이, 이 자각이 스스로 드러나죠. 이것은 뭐 수행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책을 읽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요, 무위법이죠.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면 뭐 이제 이 중생이
이 테마파크에 놀다가 도대체 이 테마파크가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이제 의심과 분심과 발심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죠. 그게 답니다. 그래서 준비된, 뒤로 물러날 준비가 됐을 때, 즉, 하다가, 온갖 학교와 선생을 전전하다가,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면 이제 자아와 세상이 잠시 뒤로 물러나죠. 그 순간적으로 그런 인연이 왔을 때 이 의식이 본래 있는 의식이 드러난 거고요. 그래 되면 이제 자아가 잠시 사라졌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아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아는 마치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이 의식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죠. 의식으로 정보를 전달받아서 내가 없을 때, 즉 자아가 없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요. 그러면 자아는 스피커로서 우리들 본래의 이 본래 면목에 대해서 그냥 스피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토니 파슨즈라는 자아가 이런 공원에서 일별 이전까지는 못 깨달은 자아인데 그 뒤에는 뭐 깨달아 부처가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는 그냥 깨달음이고요. 중생은 오히려 깨달음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부처보다 보살이 더 위대하다. 뭐, 더 위가 크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더, 무슨 우열이 있어서 더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본래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 그러니까 깨달음에 더해져서, 즉 의식에 더해져서 테마파크가 플러스 알파로 주어진 것이 이게 보살이죠. 이 보살이 그 본래 모습이에요. 부처는 좀 어색하다니까요. 그래서 도사인 척하고 이렇게 어험하고 뭐 나는 깨달았다, 이게 어색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지, 깨달음 뭐지, 저 사람 뭔 얘기하지, 나는 몰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보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자도 뭐 좀 알려진 스승에게서 공부한 다음에 온갖 기괴하고 이상한 체험도 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본 모습을 안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돼지우리를 치웠다. 그것이 진정한 이 기적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토니 파슨스의 공원에서의 일별을 매 순간 밑에 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왜 이것이 우리의 본래 미천, 본래 본전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테마파크가 그 위에 더해져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실감나게 즐기고 있죠. 그래서 본래 있는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그냥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압니다. 알지만 그냥 알아보지 못한 척 하는 거죠. 척 하는 거예요. 중생은 척이고, 부처는 안척이에요. 안척. 척 안 한다 이 말이고, 부처는 안척, 중생은 척한다 이 말이에요. 척. 다만 둘 다 이 뭡니까? 같다.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같다. 오히려 부처는 하나 모자란다. 플러스 알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더 위대해. 왜? 깨달음 부처 플러스 알파니까. 말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생이 더 부자다. 부처보다 훨씬 부자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그냥 부처예요. 그러나 중생은 언제든 부처로 될 수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더 많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그거는 이제 뭐 도외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17페이지에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현성각이 그랬습니다. 앞서간 우리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 생사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한결같이 이야기한 게 내가 비로소 지금 듣고 알아서 해결된 게 아니고 본래 이게 해결의 키가 내 주머니 속에 본래 있었다는 것, 이것을 그냥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육조해능 선사께서도 오조홍인으로부터 그 야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금강경 강독을 들을 때 이렇게 찬탄한 거죠. 하기자성 본자 구족 내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 본성, 이 깨달음이 본래 구족돼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무꾼 해능이 이 나무를 하기 전부터 그런 해능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나의 본성은, 깨달음의 본성은 본래 이렇게 구족되어 있었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즉 오조홍인으로부터 이 금강경 강독을 듣기 훨씬 이전부터 본래 이 깨달음은 구족, 즉 원만하게 본래 갖추어져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편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수가 있죠. 단지 그거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 작업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 17페이지 이하는 제가 2000 이전에 번역한 다음에 2019년에 다시 좀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자, 공언입니다. 어느 날 나는 런던 교회에 있는 공원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공원을 걷든 길을 걷든 뭐 일을 하러 걷든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러 가서 걷든 간에 우리는 걷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상적 체험과 뭐가 다른지 진짜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보면 그 깨달음의 체험이란 게 매 순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을 지금 당장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래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럴 때 내 마음이 일어날지도 모를 미래 사건들에 대한 예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길을 걷는 때에도 그냥 걷지 않고 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한다든가 지나간 일을 회상을 하죠. 즉
기억을 하거나 상상을 합니다. 즉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지금 여기에 있기 어렵습니다. 왜? 자아는 본래부터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은 자아가 휙 날아갔다 이 얘기죠. 자아는 생각인데 자아와 생각이 휙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휙 날아가면 자아는 존속이 끊기는데, 그래서 자아는 존속하기 위해서 자꾸 왜 쓸데없이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즉 미래에 대한 상상, 불안이죠.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왜 후회와 불안이 왜 자꾸 싫은 데 오는 거야? 싫은 데 오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자아가 자기의 존속을 계속, 자아의 역할은 뭐라 했습니까? 생존과 번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더 이상 뭐 그런 생각이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죠. 와도 그래 와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손님으로 잘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럼 더 옵니다. 근데 이제 인연이 오니까, 왜 인연이 왔겠어요?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고 자아가 말랑말랑 희박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갑자기 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상상, 즉 시간은 없죠. 시간은 그냥 기억과 상상인데 과거와 미래란 건 없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자아 시각에서 의식 시각으로 넘어가면 연금술이 일어나서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연찮게 지금 그러니까 이 수행하고 공부에 최선의 효과라고 뭐 말할 게 있다면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지. 안 되는구나. 이거 뭐 100년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니까 이제 준비 스탠바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길을 걸으면서 늘 보통은 과거를 기억해서 이렇게 후회하거나 아니면 잘한 것을 기억해서 자만하거나 혹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해서 불안에 떨거나 아니면 희망에 젖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소위 시간에 사로잡혀 있고, 아니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집 짓는 자죠. 시공간과 물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자, 집 짓는 자죠. 이것을 문득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자아가 약해지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의식 관점으로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토니 파슨스란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마음의 예상 혹은 투영을 버리고 그냥 걷기로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각각의 발걸음들이 완전히 독특한 느낌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한순간에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사라져버렸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알죠. 당연히 그렇죠. 매 순간은 절대로 똑같지 않다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 계속 사라져 갑니다. 생멸하죠. 그러나 그 생멸들이 일어나려면 생멸이 아닌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즉 의식은 자기 사랑에 의해서 생멸을 일으킨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발걸음을 지켜보는 것으로부터 그냥 발걸음의 현존으로 변환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게 들리지만 전혀 아니고요. 발걸음을 지켜보는 것, 누가 지켜봅니까? 윗바사나죠. 윗바사나를
자아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 주객 이원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득 이 발걸음을 지켜보는 것, 이 자아죠. 자아에서 발걸음의 현존, 즉 존재로, 다시 말하면 의식으로의 관점 변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관점 변화는 토니 파슨스라는 개인이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아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아가 지금 말랑말랑해졌기 때문에, 자아가 뭔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본래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아가 없으니까요. 말로 설명할 누군가가 없습니다. 나는 부적절하지만 단지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정막이 모든 것 위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정막. 침묵이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조용히 있어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창조주란 것을 알게 돼. 이 말이죠. 조용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돼. 이 얘기입니다. 완전한 정막이 모든 것 위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모든 것이 무시간이 되었고 나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라졌고 더는 경험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경험자는 다시 나타나야 돼요. 경험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약에 취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본래 있는 깨달음 플러스 알파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행하고 그러면 정덕, 정흠, 즉 정명은 저절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무시간이 되었고 이것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당장 그냥 과거 기억하지 않고요. 미래 상상하지 않고 조금만 1초만 있어 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1초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과거와 미래, 즉 기억과 상상이 휙 날아간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없어져요. 본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가 있었습니까? 이 의식이 있었죠. 의식의 좌표는 지금 여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사라졌고 더는 경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었는데 중생이 부처가 된 게 아니고요. 깨달음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잠시 뒤로 물러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만 남는 거죠. 본래 신분. 그러니까 부처인 중생에서 자아가 잠시 사라지니까 부처만 남는 거죠. 더는 경험자가 없었습니다.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체험자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일체 모든 것과 동시에 하나임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냐? 한마음이고 단일 의식이니까요. 나는 내가 하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본래 정체인 깨달음, 이 순수 의식이 자아에게, 스피커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마치 공중파가 이 스피커가 이제 소리를 내게 하죠. 그러나 스피커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공중파 내지 이 전자기파,
혹은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오는 이 전자기 파동이 소리를 내게 하지, 스피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이고 유령이고 무하다. 무하를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것도 다 도깨비 유령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는 경험자가 없었다. 이거 우리는 하루에도 매일 8시간씩 멸진정에 든단 말이에요. 여기 무시간이 되었고 나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라졌고 더는 경험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씩 동일한 체험을 하잖아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우리는 동일한 체험을 한단 말이죠. 왜 그 체험을 하느냐?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사라지고 이 의식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세한 아주 미세한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막이 있죠. 우리는 매일 8시간씩 이 공원에서의 체험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토니 파슨스처럼 이렇게 모르느냐? 그냥 그런 체험을 하는 걸 몰랐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에 자꾸 속아서 빨리 내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이미 지금 현재에 우리는 이미 멸진정이고 마하사마디고요.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늘 우리는 무하다 이렇게 하셨죠. 그럼 지금 무한데 니는 왜 자꾸 뭔 얘기를 그렇게 입으로 하느냐? 그 스피커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은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알 도리가 없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생각이 이제 자기가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데 자꾸 생각이 뒤따라와서 내가 한다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시 또 이제 어릴 때로 그 육체가 유효기간이 다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네 이래 됩니다. 저절로 알게 돼요. 나는 단지 모든 것 일체와 하나임이 일어난 일이며 압도적인 사랑이 모든 부분을 가득 채웠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랑이 왜 나올까요? 단일 의식, 한마음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그 자기밖에 없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단일 의식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고 다 자기다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 천지 사방, 팔방, 상하, 시방 세계 전체를 돌아봐도 자기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른 말이 사랑이고요. 우리가 애인을 부를 자기야 그렇게 하죠. 자기. 연인은 하나입니다. 하나죠. 예. 사랑이라 하죠. 사랑. 물론 자아의 사랑은 배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사랑과 전쟁, 사랑과 배신이 있죠. 그러나 이 단일 의식은 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이 압도적인 사랑이 모든 부분을 채웠다. 그러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의식이고 왜 의식이 사랑이냐? 단일 의식,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사랑이죠. 이와 함께 전체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왔습니다. 전체성 바로 이 단일 의식이죠.
모든 것은 영원처럼 보이는 무시간적인 순간 안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상상, 즉 후회와 불안이 없으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자아가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죠. 예, 물론 무거워도 돼요. 자아가 무거워도 무거운 대로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냥 이 알미죠. 암. 알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암.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태어난 뒤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육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아니면 스스로의 우리의 체험입니까? 알만 남아있다. 이 말은 사랑만 남아있다. 자기만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과 곧이어 발생한 일이 내포한 계시가 그 본선상 너무 엄청나고 혁명적이어서 나는 이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잔디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아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아가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대반전이죠. 자아가 잠시 뒤로 물러나니까 자아가 어디 간지 몰라 훅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있어요. 뭔가 거대하고 뭔가 거대한지 조그만지 한 점에 속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해도 되고요. 이겁니다 해도 되죠. 자아는 없어요. 자아는 그 당시에 잠시 물러났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제 돌아와서 이 의식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제 스피커 말소리를 내는 거죠. 예. 가장 좋은 이름이 의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의식만 남아 있구나 이렇게. 내가 본 것은 한편으로는 단순하고 분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전달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이 주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질문자가 없죠. 그 많던 질문이 해답이 주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고 자아가 잠시 이제 절망에 빠져서 훅 뒤로 물러나니까 이제 질문자가 사라졌는데 답은 질문자가 사라졌더니 해답이 툭 튀어나오죠. 질문자가 있는 한 해답은 안 나와요. 그죠? 질문자가 있는 한 해답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질문자가 없어지니까 느닷없이 해답이 주어지는데 해답이 주어지는 순간에는 그 해답을 원하는 질문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뛰죠. 이 아주 재밌는 말이네요. 아름다운 말입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이 주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예, 참으로 그렇죠. 실컷 질문할 때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죠? 100년이, 50년, 30년 수행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만하자. 이제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하자. 하니까 질문자 사라져요. 사라졌더니 느닷없이 뭔가가 나타납니다. 뭔가가 나타나요. 그게 답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답이죠. 호주머니 속에 본래 있던 보물이다. 이 말. 이미 공개된 비밀이 나에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오픈 시크릿. 공개된 비밀이죠. 왜 공개되었느냐? 이미 우리 호주머니 안에 다 있으니까. 이미 이게 우리 거니까 공개된 거죠. 근데 왜 비밀이냐?
모르니까, 예, 이미 우리가 보물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툭 한마디 던져주니까 알게 된 거죠. 툭 던져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생각, 무슨 깨달은,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뭐 책 읽다가, 우리는 본래 의식입니다. 이렇게 책 읽다 그걸 지나가다 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모순되죠. 비밀은 원래 감추어진 건데 공개되었는데 비밀이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존재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대답. 공개된 비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인데, 알아보려면 이게 이제 준비 상태가 이제 자아가 노골노골 해야 된다. 즉 이제 자아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물러날 준비죠. 이선으로 후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좀 그렇죠. 자아가 자꾸 나서서 자아가 알아보려 하니까, 자아가 이 한마음 내지 의식을 알아보려 하니까, 근데 알아보려는 그 자아가 이 의식의 결과물인데, 그리고 이 영원한 의식 안에서의 임시적인 가상의 주체인데 어떻게 조그만 것 안에 전체가 그러니까 여우 안에 여우에게 사자가 잡아먹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자가 여우를 잡아먹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 여우가 사자가 되는 방법은 사자에게 먹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우는 사라지고, 여우가 사자가 되는 방법은 여우가 사자한테 먹히면 사자가 돼버리잖아요. 사자의 살과 피가 돼서 사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내가 아닌 이 컵 속의 차를, 내가 아닌데 이 차를 마심으로써 차는 이제 비유입니다. 내가 된 거잖아요. 조그만 차에서 인간이 돼버린 거죠. 물이 비유입니다. 이 하찮고 조그만 물이 위대한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먹힘으로써. 그죠? 그리고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 일체는 이 공개된 비밀을 포함하고 이를 반영합니다. 천지자연, 사람들, 태어남과 죽음, 드디어 생사죠. 생사, 분투하고 노력함, 두려움, 욕망 모두가 무조건인 사랑 안에 있고 또한 사랑의 반영입니다. 이 사랑을 의식으로 바꾸면 돼요. 천지자연, 사람, 생사, 분투, 노력, 두려움, 욕망, 공포, 고통, 즐거움, 울음, 웃음, 슬픔, 외로움, 기쁨,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사랑, 의식 안에 있고 의식의 반영이고 바로 의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단락입니다. 갑자기 어떤 것이 엄습해 와서 모든 것이 새로운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잔디, 나무, 개,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 나의 본질인 것처럼 내가 그들의 본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잔디, 나무, 개, 사람, 그들의 본질이 나의 본질이다. 그죠? 전부 플러스 알파죠. 깨달음 플러스 잔디, 깨달음 플러스 사람, 이 자아죠. 깨달음 플러스 개, 깨달음 플러스 나무, 이래 되죠. 그러니까 겉모습, 이 플러스 알파만 제거하면 전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의식으로서 똑같다.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잔디, 나무, 개, 사람. 이거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선문답이 있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뜰 앞에 나무 이렇게 했죠. 자, 무엇이 부처입니까? 저 정원의 잔디를 보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개똥.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아보았다 이 말은 이제 순간적으로 관점이 이게 자아 관점은 가상이고 진정한 관점은 이게 의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본래 알고 있던 건데 이제 이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상기, 그러니까 다시 기억을 해낸 거죠. 상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마치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깊고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으로 뒤덮여지는 것 같았고,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내가 본 것은 왠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감지되지 않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자, 지금 앞에서 쭉 언급을 했어요. 마치 굉장히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해놓고는 뭐라 합니까?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내가 본 것은 바로 이 의식이죠. 왠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상시에 감지되지 않는 일반적인 것이다. 평상시에 왜 감지 안 돼요? 플러스 알파 때문에. 근데 늘 있어가지고 잘 감지 안 되지만 일반적인 거예요. 늘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거다. 알미 없었던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이 알미 없었던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공간 물체가 없었던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깊은 잠에서는 잠시 사라지지만 마치 깨달음의 처음에 사라지듯이 깊은 잠 속에는 시공간 물체가 사라지지만 아무것도 없었냔 말이죠. 바로 이 의식이, 단일 의식이 있다. 그때는 하나 되죠. 우리는 나무와 잔디와 개와 사람과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 누구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깊은 잠 속에서 세계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깊은 잠 속에서 세상과 일치한다. 세상과 하나 되면 어떤 느낌입니까? 깊은 잠 속에 그 느낌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 안에는 아는 자와 아는 대상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았다 이 말은 어떻게 돼요? 다시 플러스 알파가 돌아왔을 때 가상의 주체가 가상의 대상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스피커를 하는 거죠. 참 멋진 말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공개된 비밀이 이제 나에게 보였다. 존재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졌다. 이상한 말이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뜻 우리가 읽으면 이게 깨달음의 체험이고 이런 걸 해야 되구나 하는데 정작 지금 토니 파슨스 성가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무엇이죠? 이겁니다. 이죠. 이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다 이 말이에요.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다.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 안에 이것도 포함해야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도 당연히 이 의식의 발현이죠.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처를 알고자 하는 바로 그거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거다. 이렇게 하죠. 부처는 현대적 용어로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이제 깨달음이죠. 어떤 개인을 가리킨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의식이잖아요. 늘 깨닫잖아요. 이 컵이네 이렇게 깨닫고 이게 빨간색이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뭐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듣고 있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안 들리면 안 들리네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이렇게 깨닫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네 하고 깨닫잖아요. 전부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이고 깨달음이었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육조 스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화기자성 본자구조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게 본래부터 완전하게 있었고 이 펼쳐진 세상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